안녕하세요. 오림패스 연구원 S입니다. 오늘은 팀 보조 개별학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팀 보조 개별학습, TAI는 협동학습의 한 유형이죠. 오늘 저는 TAI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그 상위 개념인 협동학습의 기본적인 정의와 4가지 원리, 또 협동학습은 크게 STL과 CP라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협동학습의 유형까지 모두 정리를 해두셔야겠죠.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AI는 반드시 약자와 더불어 팀 보조 개별학습이라는 정식 명칭을 함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 자체에 아주 주요한 의미와 특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팀 보조 개별학습은 말 그대로 팀의 보조를 받아서 개별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팀의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소집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고, 개별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수준, 개별적인 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적인 내용을 팀의 도움을 받아 학습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팀 보조 개별학습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소집단 내에서 팀의 보조를 받는다는 협동학습의 원리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수준에서 학습한다는 개별학습의 원리가 함께 반영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팀 보조 개별학습은 그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우선 이 유형은 협동학습의 원리가 반영되어져 있으니까 소집단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 이 소집단은 당연히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겠죠. 소집단 내에서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각각 자신의 수준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수업에서 A라는 학생은 2단원을 학습하고 있는 수준이고, 또 다른 B라는 학생은 6단원을 학습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각 학생별로 수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소집단 내의 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며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A 학생은 2단원에서, B 학생은 6단원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점수는 어떻게 산출하고 보상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방금 말했듯이 A 학생은 현재는 2단원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2단원을 완료하게 되면 다음 단원인 3단원으로 넘어갈 것이고, 이 3단원도 통과, 완료를 하게 되면 또 다음으로 4단원을 학습하게 되겠죠. 그 4단원도 통과하면 5단원으로, 5단원도 통과하면 6단원으로 점차 진행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TAI를 통해 2, 3, 4, 5단원을 클리어하게 되면 학습을 완료한 단원은 4개가 되는 거예요. 한편 B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는 6단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6단원을 학습해서 6단원 클리어, 그리고 7단원까지 클리어를 했는데 8단원은 클리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2개의 단원을 완료하게 된 게 되겠죠. 즉 B 학생의 경우는 A 학생의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출발을 했지만 완료한 단원 수로는 A 학생보다 못 미치는 2개의 단원만을 완료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 학생은 4개의 단원을 완료했고 B 학생은 2개의 단원을 완료한 게 되겠죠. 이 개수들이 합쳐져서 팀의 점수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A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습 수준만 놓고 보면 B 학생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팀 점수에는 더 많이 기여를 하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TAI는 협동학습의 원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준, 즉 자신의 진도에서부터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개별학습의 원리가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완료한 단원들이 내가 우리 팀에 기여하는 점수가 되는 것이니까 성취가 낮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소집단 내에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네가 지금은 2단원이라고 하지만 네가 열심히 해서 단원들을 많이 완료하게 되면 나보다 더 우리 집단에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성취가 저조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에게 맞는 진도에서 학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모형의 전체적인 흐름,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TAI는 말씀드렸다시피 소집단 내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의 결정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너는 몇 단원 수준부터 학습하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몇 단원 수준부터 학습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먼저 결정되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각각의 단원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배치를 위한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배치를 위한 평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본격적으로 학습할 내용이 전달되기 전에 지금 현재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을 위한 평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치 평가를 통해 너는 2단원, 너는 4단원, 그리고 너는 5단원 이런 식으로의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소집단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때도 소집단은 협동학습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니까 이질적으로 구성해야겠죠. 예를 들어 2단원을 학습하고 있는 학생 1명, 4단원 학생 1명, 5단원 학생 1명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학생들이 각각의 단원에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재인 학습지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 학습지는 크게 기능평가 문항지, 형상평가 문항지, 단원평가 문항지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즉 학습지는 한 학생당 이렇게 세 종류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선 기능평가 문항지라는 것은 학생이 지금 2단원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2단원에서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학습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학습지를 통해 2단원에서 필요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에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면 진짜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게 바로 형상평가입니다. 만약 학생이 이 형상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대망의 단원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팀 점수에 기여할 수 있는 단원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습지의 특성인데요. 이때 나누어지는 이 학습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학습지가 아니라 개별적인 수준에서 학습을 하는 거니까 학생 개개인의 수준, 진도에 맞추어서 제작된 개별화된 학습지라는 점입니다. 즉, 꼭 기억해야 할 것은 TAI 과정에서 나누어주는 학습지는 학생 개개인의 개별적인 수준, 그러니까 지금 학습하고 있는 진도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지라는 것이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지가 배부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소집단 단위에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학습활동은 당연히 소집단 단위에서 협동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각각의 진도에 맞는 기능평가 문항지를 풀고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피드백을 주고받고요. 형상평가 문항지도 풀고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소집단 내에서 학생들끼리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교사의 지도가 더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교실 내에 여러 소집단이 구성되어져 있을 텐데요. 각각의 집단은 아까 말했듯이 서로 다른 수준의 이질적인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때 각각의 집단별로 한 집단에서 3단원을 학습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집단에서도 같은 3단원을 학습하는 학생이 있겠죠. 즉, 같은 단원, 같은 수준을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이 각각의 집단에 분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원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그런 중요한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사가 직접 각 집단에서 같은 수준의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한데 모아서 직접적으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활동과 교사의 지도가 끝나면 개별적인 평가가 실시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모둠에 대한 평가, 즉 소집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평가는 결과적으로 점수를 산출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TAI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협동학습과 개별학습의 원리가 함께 반영되어져 있다는 것이었죠. 이 말은 팀 점수를 산출할 때 각자가 완수한 단원의 수가 플러스 되는 개념이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낮은 학습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소집단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배척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TAI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학업 성취가 낮은 저성취 학생이 포함된 학급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도에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장점이 되어서 이러한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성취가 낮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노력하면 오히려 높은 성취에 있는 학생보다 팀에 더 많이 기여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즉 장애 학생이나 저성취 학생이라 할지라도 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TAI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협동학습의 유형 중 팀 보조 개별학습, TAI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TAI는 기본적으로 협동학습과 개별학습의 원리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유형이었죠. 그리고 이때 학생들은 자신의 진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고 자신의 수준에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팀 동료들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단계도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그 안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꼭 떠올려 보시고 그럼 오늘 내기의 특학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